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오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류하고 저항, 전압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정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단순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요게 이제 오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 비례하는 것이고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전압을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죠. 또는 높이차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차가 클수록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면은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한다라는 거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항이 크면은 당연히 전류는 잘 안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관계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기호화한다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전류를 기호로 이제 I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항을 기호로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압을 기호로 V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나중에 이제 한글자를 안 쓰고 기호로 많이 쓸 거니까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변형 공식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V는 I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R은 I분의 V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런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단위는 제가 이렇게 꺽쇠 안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제가 꺽쇠 안에서 쓴 거는요 숫자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일 거야. 그래서 뭐 3A니 5A니 그렇게 얘기할 거고 얘는 뭐 3ohm이니 2ohm이니 얘기할 거고 얘는 뭐 3V니 100V니 뭐 100만 V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호는 알파벳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제가 알려준 대로 읽어야 돼요. 단위는 보통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암페어도 이거 사람 이름이고 옴도 사람이고 볼트도 사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읽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Y축을 전류로 잡고 X축을 전압으로 잡으면은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꼴로다가 그냥 이렇게 쫙 그어주시면 돼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하더라. 간단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하고 저항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저항이 증가할수록 전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치가 있으면은 뭐 나머지 것들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뭐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8V다 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뭐 전류가 이때 뭐 2A가 흘렀다 라고 가정했을 때 뭐 전류하고 전압 나와 있으니까 뭐 저항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I는 R분의 V니까 R은 얼마가 돼요? R은 I분의 V가 되겠죠. 맞나요?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얼마야? 2A죠? 2A가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은 얼마나 그랬어요? 8V라 그랬으니까 몇 ohm이 됩니까? 나누기 하시면은 뭐 4ohm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얼마나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을 갖다가 뭐 한 2ohm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전류를 갖다가 뭐 4A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때 뭐 물어보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물어보는 건 전류하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I는 R분의 V에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V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V는 IR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류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4A.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나 그랬어요? 2ohm. 따라서 곱하면 얼마예요? 8, 단위는 볼트. 8V 이렇게 좀 써주면 돼요. 전압은 이제 기호도 V고 단위도 V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V라고 읽으시고 요거는 볼트라고 읽으셔야 돼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뭐 보통 이제 문제가 그렇죠. 3개 중에서 이제 2개 알려줍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찾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은 나머지 하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전기 회로에서 오매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직렬회로를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직렬회로. 그래서 뭐 저항 6옴짜리하고 3옴짜리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전압이 18V가 걸려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회로의 전체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각각의 저항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플러스라고 그랬고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요, 6옴하고 3옴이 더해져 있으면은요, 얘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그냥 9옴짜리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인데, 직렬 연결은 알아두세요. 이건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그냥 이게 6옴, 3옴 있으면은 얘네를 9옴짜리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니까 전체 저항을 9옴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전압을 18V라고 하면은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2A예요.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2A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해주시고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도 여기 몇 A일까요? 여기도 2A가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2A가 됩니다. 결국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가 저항을 통과를 할 때 전자가 사라질까요? 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전류는 계속 2A, 2A, 2A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또 이제 전문 용어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요. 전하량 보존 법칙. 되게 좀 단순한 건데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한번 들어는 봤다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오메 법칙을 그대로 이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 쳐다보시고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R분의 V니까 E는 6분의 얼마겠어요? E는 6분의 얼마겠어요? 또는 곱해도 돼요. 그럼 얼마예요? 12V가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E는 6분의 10이다. 딱 맞죠? I는 R분의 V다. 이런 형태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쳐다보시면은 E는 3분의 얼마일까? E는 3분의 얼마일까 했을 때 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6V다. 그래서 6옴에 걸리는 전압은 11V, 3옴에 걸리는 전압은 6V다. 해서 이제 회로 분석을 다 해주시면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경향성을 좀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전체 전압이 18V였습니다. 근데 이 18V가 각각에 어떻게 들어가요?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12대 6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무엇의 비와 똑같아요? 저항의 비와 똑같죠. 그렇죠? 저항의 비가 6대 3이잖아요.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도 2대 1로 들어가요. 18V를 2대 1로 나눠서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압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이제 더 심플합니다. 병렬 연결, 우리가 이제 전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여기다가 이제 노랗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도선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 18V라고 하는 뜻은요 플러스 쪽이 플러스 18V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차가 18만큼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색칠한 부분은 다 얼마예요? 18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18층.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파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0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노란색하고 지금 파란색깔 사이에 전압차가 18만큼 나면은 당연히 여기 위쪽에서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전압차 즉 높이차는 18만큼 나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길게 했지만 단순하게 그 병렬 연결도 있으면은 18V잖아요 이게? 그럼 쭈룩 18V가 다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전압부터 후룩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법칙을 적용을 하시면은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니까 전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8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6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I는 R분의 V 딱 자리가 있죠. I는 R분의 V니까 6분의 18이 얼마예요? 6분의 18이 얼마예요?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3A가 흐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대로 I는 R분의 V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A 이쪽 흐르겠죠. 3A 이쪽 흐르겠죠. 그 다음에 합쳐져서 요렇게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몇 A가 될까요? 단순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져서 얼마? 9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들어갈 때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9A의 전류가 흘러가다가 나뉘어진 겁니다. 위아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나뉘어진 경향성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래는 6옴이고 위에는 3옴이잖아요. 저항이
아무래도 작은 데가 전류가 흐르기 쉽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3옴짜리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저항이가 어떻게 됩니까? 1대2죠. 1대2죠. 그럼 전류는 거꾸로 2대1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차츰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회로가 나왔을 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전류부터 찾아주세요. 합성 저항이 얼마인지 하시고 전류부터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류를 체크하신 다음에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전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압부터 호루룩 해줍니다. 전압부터 호루룩 탁탁 써주시면은 바로 나와요. I는 R분의 V에서 전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친 거를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시면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처음이니까 요거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직렬 연결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일단은 뭐 퓨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퓨즈라는 게 뭐냐면은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은요 불날 수 있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퓨즈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퓨즈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요. 퓨즈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너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속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금속이 녹아서 끊어집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게 퓨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화재 경보 장치예요. 화재 경보 장치는 불났을 때 스위치가 눌려져가지고 뭔가 삐요삐요삐요삐요 뭐 그런 거 하는 걸 우리가 화재 경보 장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도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바이메탈이라는 걸 사실 이용을 하는데. 금속이 이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많이 이렇게 얘네가 이제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달라붙죠. 뜨거워지면은 달라붙으면서 회로가 연결되면서 뭐 여기가 뭐 그 스피커가 있으면은 달라붙는 순간에 삐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식용 전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하나 딱 끼면은 그 한 수십 개의 그 조그만 전구들이 불이 다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거 독립적으로 안 켜죠. 하나 딱 누르면 바로 푸르륵 다 켜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도 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멀티탭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탭.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쓰면은 뭐 여기다가 모니터도 꽂고 본체도 꽂고 뭐 충전기도 꽂고 여러 가지 꽂는 거 알죠? 멀티탭. 그런 것들이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렬 연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립적으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없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게 없다라고 볼게요. 여기 뭐 끈 거예요. 요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꺼도 얘가 지금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죠. 얘를 끄더라도 어쨌든 18V 쓸 것이고 저항은 고정된 값이고 그럼 전류 6A 그대로 흐르니까 전체 전류는 줄어들겠지만 얘를 사용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결을 하나 더 했어요. 이렇게 더 연결했어. 그러면은 얘 18V 걸리고 3A 흐르는데 얘를 없다가 있어도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쵸? 전체 전류만 증가할 뿐이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멀티탭 만약에 직렬이라면은 같이 내는 내용인데 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뭐 TV,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TV도 꽂고 여기 뭐 선풍기도 꽂았는데 갑자기 덥다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그럼 이제 TV도 같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다 썼다고 선풍기를 끊어버렸어요. 선풍기를 껐어요. 그러면 TV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주로 다 병렬 연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 여러분들 그 벽에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런 거 다 그거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뽑아서 멀티탭을 연결해서 또 병렬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로등도 이제 그와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도 그러니까 각각이 스위치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물체들은 이제 다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씩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병렬 연결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로등도 직렬 연결이면은 만약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꺼지잖아. 그럼 싹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도 이제 병렬 연결로 했다. 뭐 예시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적어두시고 혹시 예시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질문할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갖고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항상 설명하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잘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오마이 법칙 I는 R분의 V 정확하게 아니 지금 당장 머릿속에 정확하게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I는 R분의 V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